어쨌든 저희가 여당의 상황이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고, 그런데 국회의 상황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도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24일 쌍특검법, 그리고 이 쌍특검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뭐 상정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은 참 걱정이 큽니다. 아니, 대통령도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이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마치 윤 대통령 엄청 잘못했죠. 비상계엄하고 그걸 결국 탄핵을 당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초가집 다 태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태워버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네. 한덕수 총리는 빨리 저거 해야 돼요. 뭐 하냐면 헌법재판관 3명 네. 다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요? 임명해서 완전체로서 9명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 그거잖아요. 6명이니까 6명 중에서 그중에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중에 한 명만 틀면은 이게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야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래서 기각이 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공수처라든가 경찰에 수사하는 거 난 그거 못 받아. 그 대신에 그거보다 헌법재판소에 네. 심판을 먼저 받겠어.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네. 대리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현재 3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지난번에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양곡법 같은 거는 네. 무슨 무조건 쌀 사주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안 되니까 그런 네. 거 정책적인 것들을 거부한 건 잘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친윤 지도부는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막아서 6명 중에 1명이라도 입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 네. 분명히 9명의 재판관이 다 채워져서 그분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밀란 벌어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정치 공학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바라는 게 뭐고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진짜 민심이 중요한데 지금 이러고 있다? 와,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해줘야 되고, 그 네. 대신에 민주당도요, 특검법, 두 쌍특검이 있잖아요. 네. 저는 어차피 다 특검으로 가게 될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결국은 특검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경찰하고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하고 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버거보살인지 무슨 웃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웃기는 사람이 취소입니다. 어쨌든. 네. 그분께서 전직 정보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점집을 차려놨다는데, 거기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기 그 노트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한번 조금 이따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사하는 거에 김 빼지 마시고, 네. 이거 특검법, 어차피 대통령 특검법은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다 특검으로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차분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무슨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 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마당인데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전 변호사 뭐라 얘기했냐면 지금 본인 상이냐 배우자 상이냐 이 상황이다. 이제 배우자 상은 우리가 지금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 있잖아요. 원래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거예요. 네, 근데 네.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그냥 비상계엄을 해버림으로써 우리를 거의 그냥 보수를 괴멸시키듯이 하면서 그냥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네. 그 탄핵 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여기서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왜 그렇게 거기에 그 목을 매면서 본질을 엉뚱한 대로 호도하는지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조급증을 내고 마치 자기들이 정권 다 뺏어온 것처럼 자기들이 권력 갖고 이제는 자기들이 대통령 되고 나머지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니 저희 당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범죄 피의자 그분이야말로 범죄 피의자인데 네. 그분 이제 2심 재판도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봐. 그리고 니네 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보수를 흠집 내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뭐 상당 부분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령군 하듯이 하면 안 돼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조급증,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일이 그르친 게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탄핵 가결을 이제 표결 붙이는 행위조차도 이제 그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그 표결을 붙여버리니까 사실은 150석 의석만 믿고 너무 섣불렀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탄핵 그 가결에 대한 그 표결도 너무 좀 흐지부지하게 첫 번째 빵 깨졌다. 뭐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 하기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도 뭐 김건희 특검법이니 뭐 쌍특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게 어쨌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남아 있는 게 이제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서 계속해서 뭔가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리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솔직히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김건희 여사 생각 같아서는 당장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아이, 그렇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2년 반 동안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우리가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방어하는데 쓰느라고 정말 기진맥진하고 에휴, 너덜너덜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진짜 화나거든요. 총선도 졌고 사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보수가 얼마나 정말 만신창이가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 저는 진짜로 그냥 김건희 특검이고 뭐거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어쨌든 지금 특검까지 통과됐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특검이 그렇지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김 여사에 대한 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제3자 특검으로 해서 가야지 본인들이 임명하는 특검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유,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좀 하셨지만 뭐 여야 정이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지금 최근의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 여야정 협의체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모레부터 26일부터 첫 회의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잘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보세요?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네. 친윤 지도부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뭐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정당성이나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네. 그러면 야당 저희한테 대해서 그렇게 도덕적 우월성이나 정당성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야 니네 당의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니네 당의 대표가 나서서 절대 안 된다고 맞서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희한테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울 게 없어요. 민주당보다 빨랐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여야 관계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도 나름대로 어떤 쓰여졌던 뭐랄까 본인들에게 쓰여졌던 그런 허물 네. 내지는 그런 비난의 어떤 그 굴레 이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나마나 조금 얘기하다 보면 그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여당 그쪽에 나온 사람들한테 네. 아니, 당신들 계엄의 밤에 뭐 했습니까? 아니, 도덕적으로 당신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근데 또 거예요. 거기에 할 말도 없어요. 할 말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 협의체라는 것들이 네. 그건 이제 뭐 일단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이게 과연 수평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이 대화가 될 수 있을지 네. 뭐 좀 뭐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뭐 작은 뉴스인데 요거 하나 얘기 좀 해볼까요? 김건희 여사 계엄령 선포 당일 성형외과 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사가 지금 어젠가 났어요. 제가 알기에는요. 네. 그 실진 뭐 사실 여부는 이제 좀 더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박모 씨가 그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 박모 씨인데 그분이 제가 알기에는 그 지금 그 대통령의 자문의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주치의는 따로 있고 자문의로 돼 있는데 이 자문의가 김건희 여사가 다니던 성형외과의 원장이세요, 이분이. 아, 그러시군요. 네. 참. 그런데 그때 당일날, 그러니까 12월 3일날 계엄의 밤에 네. 김건희 여사가 그 박 원장의 클리닉에 가서 6시인가에 들어갔다 9시 반에 나왔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3시간 방문했다. 뭐 근데 이렇게 이걸 누가 나왔어요. 제보를 했다고 그래요. 민주당 쪽에다가.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그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방송사에서 또 이걸 사전에 취재를 하고 있다가 민주당이 이제 보도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보도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왜 그 시간에 만약에 간 게 사실이라면 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계엄이 통보가 되는데 6시에 들어가서 9시에 나왔으면 저희가 10시 반쯤에 계엄 선포가 됐었잖아요. 예, 9시 반에 나왔다나 9시에 네. 나왔다나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시간에 왜 갔을까? 간 게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없고 그 단지 그 변호인이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또 몰아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다면 왜 갔을까? 그러니까 참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네.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이진 왜 않다. 갔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뭐 여러 가지 뭐 듭니다. 이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계엄이 성공하고 나면 본인이 전면에 등장하려고 여사가 전면에 등장해서 그 아이고, 방송이나 이런 참. 데서 자꾸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갔나? 관리하러 라고 갔나? 아이고.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 진짜로 뭐 무슨 뭐 그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서 무슨 뭐 프로포폴 주사라도 맞으러 간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주장일 뿐이고요. 일단은 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제보한 사람은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고 네. 방송국 하나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참 제가 아까 이제 댓글을 계속 보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쏙 들어온 댓글 뭐예요? 가지 한다. 네, 가지가지한다. 네, 거기까지만 딱 읽을게요. 아이 참,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박이라는 네. 박모 씨라는 성형외과 원장이 네. 원장이 그 아마 해외 순방 갈 때도 아 그래요? 쫓아갔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쫓아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성형을 하고 나서 어떤 특정 부위에 하고 나면 그 만약에 이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해외 나가거나 그랬을 때 그게 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는 그걸 응급처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간 건지 아마 그렇겠죠. 뭐 해외 나가는데 성형외과 원장이 뭐 하려고 쫓아가겠어요. 그 자체도 참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게 다 경비고 그게 다 국세고 혈세인데 참 글쎄요, 뭐 하여튼 생각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듭니다.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이거는 뭐 부차적인 거니까요, 사실은 뭐. 네.